새벽 공기가 여전히 차가운 시간,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다. 창문 틈새로 흘러들어오는 바람은 매서웠지만 밥 짓는 냄새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러나 그 따뜻한 향기와 달리 그녀의 가슴은 오래된 상처로 얼어붙어 있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 20살도 채 되지 않아 시집을 왔고 그때부터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다. 누구의 딸도 아닌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며 살아왔다. 남편은 다정하지 않았다.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밥상에 숟가락을 던지곤 했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반찬 그릇을 치웠다. 시댁의 눈초리는 더 매서웠다. 반찬간이 조금만 짜도 국에 파가 덜 들어가도 잔소리가 쏟아졌다. 밥하는 게 네 일이잖아. 그걸 제대로 못해서야 어디 며느리 노릇을 하겠냐. 그런 말들은 마음을 갉아먹었고 할머니의 젊음을 앗아갔다.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도 전쟁이었다. 돈은 늘 부족했고 남편은 집보다 술집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러다 보니 새끼 밥상만은 절대로 비워둘 수 없었다. 밥이라도 든든히 먹여야지. 그것이 할머니의 삶의 이유였고 존재의 무게였다. 반찬을 만들며 흘린 눈물은 국물 속에 섞여 가족도 모르게 삼켜졌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 반찬은 늘 똑같아라는 말에 마음이 더 무너졌다. 평생을 부엌에 매여 살았지만 정작 아무도 그 손맛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종종 생각했다. 내 인생은 언제쯤 빛을 볼까? 나는 왜 늘 뒷방에만 있어야 할까? 부엌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지만 그 세상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고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믿었던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다.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밤새 반찬거리를 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버림받았을지 몰라도 내 아이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밥 한 끼라도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 후로 그녀의 손은 더욱 바빠졌다. 반찬은 점점 더 다양해졌고 더 정성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정성은 오직 가족의 배를 채우는 데만 쓰였을 뿐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밥상머리 지킴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 이름에는 존경도 감사도 없었다. 할머니의 인생은 그렇게 흐르는 듯 보였다. 반찬 냄새로 시작해 반찬 냄새로 끝나는 하루. 어느 주말 오후 손주는 할머니 집에 놀러와 있었다. 요즘 중학생답게 늘 손에서 놓지 않는 건 스마트폰이었다. 게임과 영상으로 하루를 보내던 손주는 할머니 요리 유튜브에 보면 진짜 재밌겠다. 요즘 다들 요리 채널 보거든요. 아이고, 그게 뭔 소리냐? 내가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야. 밥상 차리기도 벅찬데. 하지만 손주는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날 반찬은 된장찌개와 고등어 조림이었다. 언제나처럼 정성껏 손질한 고등어 위에 간장을 자작하게 부어 넣는 순간 카메라 화면 속 할머니의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하게 빛났다. 주름진 손마디가 반짝였고 끓어오르는 냄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따뜻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잘 나왔다. 그냥 올려볼까? 그래, 네가 장난으로 하는 거면 한번 해봐라. 누가 보겠냐마는. 다음 날 아침 손주는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 이거 봐봐. 조회수가 1만이 넘었어. 1만. 그게 밥숟가락 개수보다 많단 말이가? 손주의 휴대폰 화면에는 낯선 사람들이 남긴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진짜 우리 엄마 생각난다. 이 손맛 꼭 배우고 싶습니다. 할머니 반찬 영상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평생 반찬을 차려도 돌아오는 말은 짭짤하다 똑같다 뿐이었는데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반찬에 감동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갔다. 고등어 조림 비법.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다. 라는 댓글은 수백 개로 불어났고 영상은 전국 곳곳에 퍼져나갔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말했다. 내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할머니 맞지요? 어르신 요새 스타 됐다면서요? 처음에는 난처했다. 반찬은 그저 가족을 위해 만든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었다. 시댁 쪽 친척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쓸데없이 방송 같은 걸 하고 말이야. 집안 체면은 안중에도 없나? 그 목소리에 담긴 비아냥은 할머니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체면이 밥보다 귀한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란다. 그 말 한마디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던 할머니 입에서 처음 나온 속 시원한 말이었다. 유튜브 조회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었고 어느 날은 심지어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촬영 가능할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손주를 바라봤다. 이게 다 뭔 일이냐. 내가 만든 반찬 때문에 방송국에서 전화를 다 하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반찬 냄새로만 가득했던 좁은 부엌이 이제는 세상과 연결되는 창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방송이 나간 그 주, 할머니 집 앞 골목은 유난히 분주했다. 평소에는 고양이 한두 마리만 어슬렁거리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상에서 본 반찬 직접 사 먹어보고 싶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할머니는 평생 가족 밥상만 차렸지 손님을 상대로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나이 70이 넘어서 무슨 가게냐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던 인생, 이제라도 스스로 선택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작은 반찬 가게 간판이 걸렸다. 할매의 손맛 반찬. 오픈 첫날,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의 줄은 이미 수십 미터를 넘어 있었다. 주부들, 유모차를 끌고 온 세댁,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이들까지. 카메라를 든 유튜버까지 섞여 있었다. 세상에 이게 다 내 반찬 먹으려고 온 거라고?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첫날부터 반찬이 동나는 대란이 일어났다. 준비한 재료는 순식간에 바닥났고 사람들은 불평을 쏟아냈다. 줄 서서 2시간 기다렸는데 벌써 다 팔렸다고요? 영상처럼 정성껏 만드는 건 알겠는데 이러면 불안해서 사러 올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는 당황해 부엌 한쪽에 주저앉았다. 내가 욕심을 부른 건가? 그때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줄을 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위기는 또 찾아왔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옆집 사장이 찾아와 욕을 퍼부었다. 이제 와서 나이 들어 할 일 없으니 동네 장사를 방해해? 아주 쉬하고 있네 그냥. 얼마나 가나 봅시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악플도 달렸다. 실제로 먹어보니 별거 없다. 할머니를 앞세운 장사꾼 상술이다. 그러나 다음 날 그녀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졌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손님들이 여전히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우산을 쓰고도 흠뻑 젖은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는 말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황해도 분이셨는데 여기 할머님도 늙은 호박으로 호박김치를 이렇게 하셨네요. 이런 걸 요즘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나. 엄마야 반갑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반찬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구나. 가게는 점점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손주가 인터넷에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만들었고 딸은 포장 디자인을 맡았다. 가족이 흩어져 있던 마음이
반찬 가게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모였다. 반찬 가게 오픈한 달 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미 동네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은 줄 서서 먹는 70대 반찬 가게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방송국들은 경쟁하듯 촬영을 요청했다.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그냥 평생 하던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나 뉴스가 방영된 날 상황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부산, 대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다. 관광버스까지 줄지어 서는 바람에 동네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 할머니는 쉬지 않고 반찬을 만들었지만 재료는 금세 동났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사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합니까? 줄만 3시간 섰는데 허탕이네. 손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인터넷에 악플 달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예상대로 악플은 쏟아졌다. 과대 포장일 뿐이다. 먹어봤는데 별로다. 방송빨 아니냐? 노인을 내세운 상술이다. 그러나 뜻밖의 전환점은 한 여성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었다. 영상 제목은 내 엄마의 밥상을 닮은 반찬집.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 반찬을 먹는 순간, 그때 그 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줄을 서도 괜찮습니다. 기다려서라도 꼭 먹고 싶습니다.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사람들은 다시 가게로 몰려들었고 이번에는 기다리면서도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마치 추모와 위로의 공간처럼 줄 서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되어갔다. 하지만 새로운 시련은 더 큰 곳에서 찾아왔다. 대기업 식품 회사가 이 현상을 눈여겨본 것이다. 할머니 레시피를 우리 회사와 함께 사업화하자. 대신 독점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처음엔 솔깃했다. 전국으로 반찬을 보낼 수 있다는 제안이었으니까. 하지만 계약 조건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다. 조리법 권한은 모두 회사의 귀속, 가게 이름과 상표권도 회사 소유. 할머니는 그저 광고 모델에 불과했다. 손주는 분노했다. 할머니, 이건 사기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건데 왜 다 넘기라고 해요? 하지만 딸은 흔들렸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힘들잖아요. 대기업이랑 하면 편하게 돈도 벌 수 있어요. 가족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엄마 건강 생각해야지. 아니야. 이건 할머니 이름을 빼앗아가는 거야. 할머니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이번에도 또다시 자신은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제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야 할까? 결국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냄비를 앞에 두고 오래된 국자를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손맛은 내 인생이고 내 이름이야. 그걸 돈 몇 푼에 팔 수는 없지. 할머니는 회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은 계약은 못합니다. 반찬집은 내가 사람들 위로하려고 만든 거지.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고 사람들을 울렸다. 그러나 이 선택은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올 예고편이었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던 어느 날, 낯익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그림자가 가게 문턱에 걸렸다. 주름진 얼굴, 삐뚤어진 모자, 비틀거리는 발걸음. 바로 평생 할머니의 눈물을 삼키게 만들었던 남편이었다. 여보시게. 오랜만이네. 낯빛은 수줍은 듯했지만 눈동자에는 여전히 얄팍한 욕심이 비쳤다. 손주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딸은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남편은 모른 척 웃으며 말했다. 다 가족인데 뭐 낯이 필요 있겠나.
들으니 요새 장사가 잘 된다면서 내가 도와주러 왔지. 다 같이 껴서 챙겨 먹어야 안 되겠나? 가게 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평생 술에 절어 살며 집안을 돌보지 않았던 남자. 오히려 할머니의 젊음을 갉아먹고 그녀를 부엌이라는 감옥에 가둔 장본인. 이제 와서 도와준다는 말은 어떻게 들어도 가식적이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서러움, 숱한 눈물, 그리고 아무도 몰래 삼킨 다짐. 그리고 지금 자신의 반찬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당신 내가 평생 뭘 해도 대단한 줄 몰랐지. 그냥 부엌에만 있는 여자라 생각했겠지. 남편은 애써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랬으면 어때? 지금은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내가 가게의 일도 도와주고 손님도 상대해주고. 순간 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이제 와서요? 평생 엄마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야 돈 냄새 나니까 오는 거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뭔데 감히 아비한테 대드냐? 어디 낳아준 은혜도 모르고. 가게 안 손님들이 술렁였다. 저게 진짜 남편 맞아? 딱 봐도 술에 쩔은 인간이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없었음 애들도 없었겠지. 근데 네 때문에 내가 평생 눈물밥을 지어야 했던 기라. 이제는 다르다. 내 반찬은 날 무시하던 네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날 알아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기다. 그 말은 사이다처럼 터졌다.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흘러나왔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네가 날 이렇게 버릴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버린 게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길을 버린 거지. 이제 내 인생 내가 지킨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등장이 남긴 파장은 컸다. 딸은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엄마, 아버지 말이 아무리 틀려도 그래도 아버지인데 이렇게 내쫓아도 돼요? 손주는 단호했다. 이제 할머니 삶은 할머니 거예요. 다시는 누구도 뺏어가게 두면 안 돼요.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논쟁에 휘말렸다. 혈연의 굴레와 자유로운 선택 사이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부엌에 갇힌 여자가 아니었다. 남편이 사라진 뒤 가게는 잠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장사가 안정되며 전국 배송도 시작한 지 석 달. 할머니의 반찬 브랜드는 더 이상 동네 가게가 아니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로 성장했고 방송 출연 제안까지 쏟아졌다. 사람들은 손맛의 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었다. 주방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오갔다. 우리 이제 독립합시다. 할머니 몰래? 그게 가능할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주방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가게를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뒤 인터넷에 또 하나의 반찬집이 생겼는데 놀랍게도 포장 디자인, 로고, 심지어 홍보 영상까지 할머니 브랜드와 똑같았다. 단지 이름만 살짝 달라져 있었다. 우리 할머니의 원조 손맛.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모방이었다. 언론은 곧바로 달려들었다. 진짜는 누구인가? 할머니 반찬 브랜드 진위 논란. 댓글창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둘 다 같은 거 아니야? 결국 장사일 뿐이지. 역시 다 돈 때문에 시작한 거였군. 한순간에 쌓아올린 신뢰가 흔들렸다. 손님들의 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때 손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끝까지 싸워요. 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배신했지만 할머니는 사람들 마음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딸은 반대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 그만할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접고 편히 쉬셔도 돼요. 가족은 또다시 갈라졌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힘들다. 하지만 아직 끝낼 수는 없어. 괘씸하게 내 이름을 쓰는 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지. 심지어 연이어 뜻밖의 사건이 터졌다. 가짜 브랜드 쪽에서 증거 자료라며 문건을 공개한 것이다. 원래 이 사업은 우리 아이디어였다. 할머니는 그저 얼굴 마담일 뿐이다. 댓글창에는 냉소적인 말들이 쏟아졌다. 역시 할머니도 다 돈 때문이었네. 이제 믿을 사람 없다. 그날 밤 할머니는 부엌 한가운데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못 산 건가? 평생 밥만 해댔는데 이제 와서 욕이나 먹고. 그때 손주가 다가와 꼭 안아주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가 같이 증명해요. 진짜 손맛은 여기 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눈물 속에서도 할머니의 눈빛은 다시 타올랐다. 평생 부엌에 갇혀 살았던 여인이 이제 세상 앞에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짜 브랜드와의 갈등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누구의 반찬이 진짜냐는 질문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때 손주가 제안했다. 할머니, 우리 공개 경연을 열어요. 똑같은 무대에서 똑같은 재료로 할머니랑 그 사람들이 요리를 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유튜브 생중계로 하면 전국이 다 보게 될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무슨 경연을 하겠노. 평생 해온 게 반찬뿐인데. 그러나 손주의 간절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바로 할머니의 무기예요. 평생 해온 손맛. 그게 진짜잖아요. 결국 진짜 손맛 대결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쿠킹쇼가 열렸다. 수많은 관객이 모였고 양쪽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 섰다. 할머니는 익숙한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손을 씻었다. 가짜 브랜드 측은 번쩍이는 셰프복을 입고 화려한 장비를 가져왔다. 오늘의 주제는 고등어 조림입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대결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가짜 쪽이 우세해 보였다. 화려한 조리 도구와 빠른 손놀림, 현란한 불쇼에 관객들이 환호했다. 반면 할머니는 평소처럼 뚝배기에 고등어를 올리고 조용히 간장을 붓고 천천히 불을 올렸다. 누군가는 너무 평범하다라고 수군거렸지만 곧 달라졌다.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경기장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관객들은 숨을 들이켰다. 어머, 우리 집 냄새다. 엄마가 해주던 그 냄새. 심사위원들이 시식에 나섰다. 먼저 가짜 브랜드의 요리를 맛보았다. 모양은 화려했지만 표정이 미묘했다. 나쁘진 않지만 뭔가 빠진 것 같네요. 그리고 할머니의 고등어 조림을 맛본 순간 심사위원 한 명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건 집밥입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어요. 관객석에서도 눈물이 터졌다. 맞아, 이게 진짜야. 우리 엄마 손맛 그대로네. 최종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할머니의 승리. 경기장은 환호와 눈물로 뒤덮였다. 할머니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평생 부엌에만 갇혀 살며 제 손맛이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내 반찬이 그냥 밥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힘이 됐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제 반찬을 드시고 알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손주가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았다. 딸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인정받으셨네요. 며칠 뒤 가짜 브랜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할머니의 채널과 가게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 줄은 여전히 200m였지만 이제 그 줄은 단순한 대기줄이 아니었다.
평생 무시당하던 한 여인의 삶을 존중하는 긴 행렬이었다. 남편의 빈자리는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는 공백이 되었다. 평생 반찬만 만들던 할머니, 유튜브 시작했더니 줄이 200m.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기적이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손맛은 세월도 빼앗을 수 없다. 카메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비췄다. 그 손은 더 이상 서러움의 손이 아니었다. 이제 세상을 위로하는 진짜 손맛의 손이었다.